이제 정각으로 그 사이에 수료했을 때 느낀 점이나 자신이 이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 또 자기 PR 이거를 몇 분? 3분. 네, 3분 이내로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소개를 할 거고요. 그 전에 제가 이 동영상 아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법, 이 동영상을 5분 만에 만들었어요. 그것도 영어로. 저 영어 잘 못해요. 어떻게 했냐? 그 챗GPT한테 마음이 편안해지는 법에 대해서 저걸 달라고 그랬어요.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1번, 2번, 3번, 4번, 7번까지 줬어요. 그거를 픽토리라는 이 사이트에다가, 픽토리라는 사이트가 들어가면은 동영상이 몇 개가 나와 있어요. 약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동영상들이 몇 개가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거를 내가 하려는 거하고 비슷한 거를 체크를 하고 이 컨텐츠를 그 픽토리에다 집어넣어 주면은 얘가 컨텐츠와 화면이 비슷한 거를 맞춰갖고 동영상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것도 영어로, 한글로 넣으면 한글이 나오고요. 지금 사실은 우리는 이제 어제 동영상 하고 오늘도 이제 끝나고 나면 동영상 편집에 대해서 간단하게 할 건데요. 내가 내 일상이나 그런 것들은 내가 촬영해야 되지만 좀 퍼블릭한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5분 이내에 만들 수 있어요. 이제는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고,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암기하거나 어떤 하는 방법을 아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지금은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어디에 뭐가 있느냐, 어떤 툴이 있느냐, 이것을 아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 툴이나 또는 내가 뭘 찾으려면 어디로 가라, 이런 것들만 잘 알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툴 중에 굉장히 이런 픽토리 동영상 만드는 것도 있지만 일상에서 내가 쓸 수 있는 좋은 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언제 그거를 한번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크로바 노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본인의 생활에 직접 활용하는 것도 실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옥지원님부터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할 건데요. 여기 나와서 해주세요. 네.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의 떠오르는 샛별 옥지원 인사드립니다. 네, 저는 최근 전당대회, 선발 전당대회에서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를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서 오래 있다가 이제 한국에 왔는데요. 왜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됐냐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탄핵이 되셨을 때 저는 중국에서 석사 논문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 난리가 난 것을 보고 그때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때 내가 보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금융권에 있었는데 애널리스트 일이 저랑 잘 안 맞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제 의견을 표출하고 제 생각을 나누고 토론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사회 문제,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었고 그랬는데 이제 정치에 대해서 제가 아직 잘 모르니까 한국에 그 보수당에 이제 입당을 해서 말 그대로 온라인에 당원 가입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그래서 누군가의 권력자의 픽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헤쳐서 평당원부터 차근차근 올라온 청년 정치인입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우리 당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작은 부분이라고 한다면 제가 청년 여성으로서 또 흔치 않은 보수 이제 3대녀로서 또 우리나라 좀 심각한 저출산 문제 그리고 저는 이민 정책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존경하는 한동훈 장관께서 이제 이민청을 만든다고 하시는데 우리나라가 아이를 많이 안 낳는다고 해서 이렇게 대량으로 이민자를 받아들여서 밑빠진 속에 물붓기식으로 저출산을 해결하겠다 이런 기조는 저는 조금 반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3분이 지나가는 듯한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제가 여기서 정말 많이 배우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대남 당원들한테 공격을 좀 많이 당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너 페미니스트 아니냐 등등 그런데 저는 여기서 강연을 듣고 제가 좀 더 무장을 하고 또 당당하게 여성 정치인으로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너 생각은 그러니 내 생각은 달라. 예를 들어 뭐 이준석 생각은 그러니 옥지원 생각은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청년 여성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시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송미순입니다. 저 체육학과를 나왔고요. 지금은 이제 경기도 여성 리더풀 총회장으로 올해 임기가 끝나는 해입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입학 전에 좀 망설였어요. 겹쳐가지고 어제까지. 어제 그거가 개강식 끝나고 나니까 좀 오늘 홀가분해져서 마음이 많이 차분해졌습니다. 그래서 힘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여기를 입문하기 전에는 정치와 나는 무관하다 하고 사실 왔어요. 제가 저 55년생이라 이제는 서서히 이제 좀 제 관리를 좀 정리를 좀 해볼까 했는데 지금 수료를 마치는 오늘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내 인생은 언제나 그랬듯이 아직도 ING입니다. 저는 계속이다 해서 너무 뿌듯하고 좋고요. 제가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려는 마음이 결정되면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한다. 제가 오늘 수를 마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무리 지면서 그래서 못하는 것은 내가 안 했을 뿐이고 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그 인생 모토는 저희는 이제 경험자로서 첫날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세대 지금 1번으로 옥지원 씨가 말씀드린 젊은 친구들을 좋아해요. 그리고 밀어주고 또 제가 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치면서 옥지연 씨 같은 그런 친구가 있어서 미래가 밝다고 보고요. 제가 식사하면서도 물어봤어요. 어떻게 정치를 하려고 마음 먹었냐. 그 어린 나이에 너무 대견하고 진짜 나이에 상관없이 존경스럽다 했더니 박근혜 그 외국에서 공부하면서 탄핵을 보고 자기가 마음을 먹었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치학교가 제가 사회생활에서 왔던 그 너무 달라요. 근데 너무 제일 보람이 있어요. 저 사회단체 저기 여성단체에서 일을 하지만 진짜 필히 한 번씩은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수료하면서 느낀 게 그거거든요. 오늘 저는 너무 뜻깊었고 좋았고요. 제 딸을 제주도 말에 내려갈 거예요. 가서 좀 며칠 있으면서 설득시키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뵈서 너무 반가웠고요. 아까 뭐 이렇게 회장 뽑고 단체를 한다니까 꼭 그렇게 해주세요. 저 참석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주장이 되어서요. 기다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서울에서 노무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전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공인 노무사라는 직업을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그 노동법 관련된 분들, 특히 뭐 노동조합이든 근로자 측이든 사용자든 상관없이 노동법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법률 상담이라든가 사건 그리고 뭐 소송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그런 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사람하고 관련된 관련된 일이다라고 한다면 회사 내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노무사들이 관련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 강원도 정선 고안에서 계속 국민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나왔고요. 그래서 대학을 서울로 와서 이제 처음 이렇게 했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웬만한 중소기업 이렇게 다니면서 공부하다가 한 28살쯤 되었을 때 아마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여직원들 월급은 남직원보다 높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첫 번째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제가 그때 제 나이가 28살이었는데 네가 이제 가봐야 어딜 간다고 그 나이에 라는 얘기가 한편으로는 되게 충격적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이러면 내가 30대가 되면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공부를 했고 31살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3년 만에 합격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전에 이제 제가 바로 합격을 못하다 보니 그 당시에 이제 팀장님께서도 야 네가 붙으면 내 손에 장을 찢는다 이러면서 그냥 빨리 회사 일이나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했었었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저도 모르게 정말 한번 끝장을 보자 라는 도끼가 오르면서 그래서 진짜 공부해서 결론은 제가 수석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중소기업에 있으면서 제가 많이 느꼈던 게 대기업에서는 낮은 회사로 취업이 가능해도 낮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간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그런 것들을 깨닫다 보니까 이번엔 무조건 제일 큰 데로 갈 것이야 라고 해서 농법이는 정말 제일 큰 데로 갔었었고 거기서 한 5년 하다가 그 개업 이제 5년 근무하고 이제 개업하고 한 12년 차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사업도 그러니까 법인 운영하는 것도 안정화되고 하다 보니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 또 제가 20살 때 고민을 했었었던 그 노무대책에 대한 게 또 한 번 또 걱정이 되기도 하고 내가 지금 너무 소극적으로 일을 하는 것 같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다시 배우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기 다 인사를 드리지는 못했는데 개별적으로는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많이 도움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러면 저도 잘 듣고 향후 미래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권태순입니다. 처음에 정치는 금융이 하나 이분이 하나 똑같다. 그 말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 말을 엊그저께 딸 22살이 되면 딸이 정치 얘기를 했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더 없고 제가 경북 풍기가 고향인데 친정 아버지가 새마을운동 그때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을 지도자를 하셔갖고 집안일을 안 하시고 다 새마을운동 근데 그걸 보고 자라서 어떤 우리나라의 저도 이제 약간 보수적으로 굉장히 강해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또 말할 수 있는 오늘의 이 시간이 저에게 어떤 또 새로운 길을 공부를 지금 제가 앞으로의 인생은 저도 모르지만 이 시간이 저에게도 새로운 변화 그리고 또 새로운 것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와서 강의 듣고 공부해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제가 몰랐던 부분, 이렇게 여성들이 이렇게 정치에 참여를 해야 되는 이유, 타당성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딸 말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도 그래. 그런 것처럼 일단은 내가 면에서 좀 전에 이제 강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판이 왜 가냐 그런 곳에 그런데 그곳에 나라도 가 있으면 내가 서 있는 그 발자취만이라도 어떤 내가 그늘이 되어주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은 모르지만 앞으로 더 공부해 나아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학창 시절에 조용하고 선생 같다는 성직표를 항상 받던 학생이었는데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졸업반 때는 성북구에 잠깐 취직을 했다가 좀 나의 성향이랑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나와서 교육일에 사교육 시장에서 강의를 하고 이제 교육 영어 유치원과 어학원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여성 원장님들을 많이 만나게 됐던 계기가 2008년 9년 그래서 그분들 제가 졸업했을 때는 저희 친구들이나 이제 미술대학원을 졸업한 친구들도 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비서실에 취직을 하거나 그러니까 20년 전이지만 좀 지금이랑은 달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래서 교육 쪽에서는 제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좀 계기가 됐던 거는 사교육 시장의 원장님들이 여성 CEO고 여성 사장님이고 또 부당한 거나 정치적인 활동을 좀 하는 활동을 잠깐 보기 위해서 어떤 문법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교육 시장에서 어떤 걸 하고 그래서 저런 걸 왜 할까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한 8년 뒤에 봤더니 문법이 되고 개정도 하고 하는 과정을 보면서 어떤 사회 일원으로서 좀 책임자의 입지가 되고 하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최근 정치에 관심을 가진 건 오래되진 않았지만 우리나라는 거의 사회 구성원들이나 사회 종사자들이 거의 남성분들이기 때문에 결정을 모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있었던 조직에서는 남성 임원이나 남성 상사나 결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도 모든 결정을 남편한테 물어봐야 되고 아니면 시부모님한테 물어봐야 되고 모든 거를 직장생활도 다른 분들의 결정에 의해서 여자들의 삶이나 사회생활이나 이런 걸 주도권을 뺏기는 우리나라 일반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홍현입니다. 저는 평생 제 한일만 간 사람인데 지금 이제 돌이켜보면 아쉬운 게 많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럼 누구의 아내, 누구의 어머니 이것도 중요하지만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나의 일과 내가 하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애착이 많아져요. 그래서 지금 여러 후배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의 일을 딱 정해서 거기다 정성을 썼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많은 그 발전이 있고 내 나의 그 아이덴티티가 정해질 겁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주위의 그 여성분들한테 물어보면 은퇴해서 내가 이제 뭐 나이가 좀 은퇴해서 멋있게 좀 살아보겠다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움직일 때까지 움직여서 나이를 하겠다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일을 하면서 쉬는 게 참 값어치지 계속 쉰다 보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전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저는 제 소개를 하자 보면은 저는 이제 디자인 뭐 출판 인쇄 이런 일을 평생 했고 또 저는 또 지금 국민의힘 중앙여성에 가입해서 중소기업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강남개발위원회라는 데서 좀 일을 하고 있고 그런데요. 지금 한국 여성의정 여기에 맨 처음에 들어올 때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잘하고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이게 너무 저한테 많이 값진 시간이었고 여기서 이제 저랑 이제 저쪽에서 만나실 분이 몇 분 보이세요. 그런 데서 만나면 좀 서로 더 반갑게 지내고요. 제가 이제 후배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나의 일은 소중히 여기고 거기다 이제 걸음질을 많이 하셔서 많은 발전을 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이스입니다. 이곳에서 시작으로 국회까지 가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길 바라고 오늘 응원하겠습니다. 여기 여성의정에서 바라고자 하는 남녀 동지는 지금 같은 저출산 시대에 더욱더 여자가 칼자루를 잡고 있기에 곧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실 여성 의원님들과 여성의 의정 관계자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말을 잘 못해서 좋아하는 시 들려드리겠습니다. 뒷모습, 나태주. 뒷모습이 어렵고 사람이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다. 자기의 눈으로는 결코 확인되지 않는 뒷모습. 오로지 타인에게로만 열린 또 하나의 표정. 뒷모습은 고칠 수 없다. 거짓말을 할 수 없다. 물소리에게도 뒷모습이 들어가 시드는 물을 잘 풀고 꿀바람 소리, 찌르레기 울음소리에도 뒷모습은 있을까? 저기 저 가문 비나무 눈물이 나무 사이 산길을 내려가는 야린 수품의 어깨가 피부도 쁘다. 저도 뒷모습이 어렵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음에 인사드렸던 것처럼 저는 인순이, 하얀 인순이, 갯인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제가 지금은 인순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예전에는 제 이름을 아주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 정체성이 이름에 담겨져 있었는데 그 정체성을 좀 부정하니까 근데 이렇게 제가 제 이름을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할 수 있었던 것들은 제가 평생 교육을 전공했고 평생 교육 현장에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못지않았던 해복도 마음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아이들 주위를 따라다니면서 스케줄 다 짜주고 학습 도와주기 나한테 물어보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우연하기에 2007년도부터 제가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라는 곳에서 부모교육을 진행하는 평생교육사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사로서 일을 하면서 제가 다양한 영역의 어린이부터 할머니들까지 한글 문해교육까지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모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변화하게 되는 거 나비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내가 변하면 그 작은 울림들이 그로 퍼져나가실 거라는 걸 저는 평생 교육을 통해서 실천하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학습 동아리를 2002년도부터 쭉 했어요. 그게 뭐냐면 책 읽기였어요. 제 일하는데 책을 읽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숨쉬는 필요한 때가 있더라고요. 숨고 아시죠? 이렇게 일을 하는데 어디 가서 숨 쉬고 싶을 때 있는데 어디 가서 좀 숨을 쉬고 싶을 때가 학습 동아리 책 읽기 모임을 통해서 내가 접하지 않았던 것들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좀 많이 해서 그곳이 숨 쉬는 구멍이나 하면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주로 매주 목요일 만나서 9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있거든요. 하고 나면 다음날 좋아요. 남편이 오늘은 하하고 후방 안 들어가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틀 3일 4일째 오늘 들어보니까 저 역시 지금 떨리기는 한데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앞으로 예정 활동을 많이 하시는 이 성향의 분들이 많으신데 떨린다고 하시면 제가 떨릴 때 호흡을 조절하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면서 내려가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들어보십시오. 자, 오른손 그리고 손가락, 제 손가락을 보십시오. 구부리게 보십시오. 준비. 그리고 오른쪽 콧구멍을 만져보십시오. 그리고 왼쪽 콧구멍으로 한 숨을 10번 쉬십시오. 입 다물고 코로. 자, 이거는 오른쪽 콧구멍은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거고요. 왼쪽 콧구멍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전체적으로 싸워야 되면 왼쪽 콧구멍을 막 숨 쉬시고 가지고 내가 오늘은 발표도 해고 중요한 자리로 차분하게 내 생각을 돌이게 말해야 되겠다라고 하실 때는 오른쪽 콧구멍을 막으시고요. 10번 해도 여기서 숨을 쉰다 그러면 20번 하시고 배까지 될 때까지 가족 콧구멍만 숨 쉬시고 모든 자리에 나가셔서 우리 선생님들이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가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 파주 오은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꿀톤에 맞춰서 한번 인사를 해봤는데 괜찮았나요? 네. 감사합니다. 처음 여러분들 앞에 섰을 때 제가 깜깜하고 도대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앞이 두서없이 제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번 교육을 통해서 몇 번 경험을 했더니 이제 가슴이 떨리는 건 여전하지만 몸 나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교육은 저에게 경험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았을 때는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고 내가 경험을 걱정이 앞섰지만 경험을 통해서 시야가 트이고 나니 걱정보다는 무엇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여성회령에 올 때만 해도 안 하는 사람이 정치를 할 수 있을까? 어떤 가치관으로 임해야 할지 항상 퀘스천 마크를 가슴에 품고 여기 오게 되었는데요. 이번 수업 때 김우주 수장님이 말씀하신 정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의감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또 홍명길 교수님의 너무 경선만 하지 말고 모든 시도해봐라 라고 하셨던 말씀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정치 참여 기회가 온다면 올바른 민주주의 실천을 위한 남녀 동조 정치를 공기를 가슴속에 새기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파주 지역민과 또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에 노력하는 여성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각자의 꿈을 안고 저는 오셨을 텐데요. 꼭그 꿈을 이루고 꿈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 여성 정치 육성을 위해 이렇게 귀한 교육 시스템을 마련해 주신 권은희 학교장님과 또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제 소개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남녀 동수 의회를 여는 그날까지 파이팅! 파이팅! 안녕하십니까. 고항에 살고 있는 양미연입니다. 앞 사람들이 말을 너무 잘해서 사실 저는 배움이 없고요. 저는 23살부터 컨테너 운송업, 수질 운송업을 해왔어요. 한 35년 됐죠? 제 주변 다 90%가 남자예요. 제가 남자를 거느리고 살았는데 저도 사실 정치는 관심이 없었어요. 정치가 나라가 나한테 뭐를 해줬나? 세금 먹기 바쁘지. 뭐 바쁘지. 나는 나 먹기, 나 살기 위해서 바쁜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누가 정치 얘기를 살짝 하는데 막 가슴이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 교육 들어온 것도 그 송미순 선교대 총회장님이거든요. 양명 회장님 이렇게 한번 들어가. 그런데 그날 밤에 딱 보는 순간 심상정님이더라고요. 아, 나 저거 한번 보고 싶었는데 그날 밤 막 이제 한글 넣어서 이거 엑셀 한글판에 보내주셨는데 이게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밤새 넣어서 제가 저분한테 나 이거 꼭 들어가야 되니까 무조건 해달라고. 나 근데 지방부 가야 돼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만 원 탁 내고 이제 기쁘게 들어왔는데 정치를 진짜 몰라요. 진짜 국민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일까? 뉴스를 관심 있게 보는데 맨날 싸우잖아요. 너 잘났다, 나 잘났다. 근데 그들이 과연 우리를 생각할까? 생각하는 사람 없는 것 같더라고요. 뭐 지금 정치가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자기 욕심이지 국민을 생각하는 게 없더라고요. 우리 뭐 링컨 보면 국민을 위한 그런 말 있잖아요. 국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왜 자기 사람만 챙기고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까? 내가 만약에 정치를 한다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다 그러더라고요. 야, 위에 올라가라. 똑같아져.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하는데 누구만도 하늘 대통령도 하늘에서 내고 국회의원도 하늘에서 내니까 저도 만약에 하늘에서 너 뭐 한번 해봐라 그러면 자신있게 할 자신이 있거든요. 오! 다 됐습니다. 제가 시간을 재거든요. 하여튼간 하늘에서 저한테 뭘 주어주면 저는 기쁘게 감사히 받아들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임은 우리 정부님 말씀하셨어요. 다음에도 계속 만나자고 했으니까 서로 연락해서 잘 만날까? 네. 시간 딱 됐죠? 넘기는 거 싫어. 너무 재밌어. 아니 너무 웃겨. 넘길 사람이 없어. 저는 23부터 지금 한 35년째 기금소업을 하고 있고요. 기금소 모습 장정선 자격증을 따서 하다 보니까 이 세월이 왔는데요. 그래서 도매만 하다가 작년에 안양에 졸리 샵을 오픈을 했어요. 네, 그 기금속에 관한 게 궁금하시면 문의 주시면 제가 알 수 있는 동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뭐 정치에는 사실 관심이 없는 1인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남녀 동수도 배웠고 그런데 앞으로 정치에 관심은 없지만 제가 생각한 거는 앞으로 여성 정치인들이 나온다고 하면 제가 그들 응원하는 1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와! 1분 30초요. 잘하셨어요. 주의 시선으로 엄마의 지혜로 희망을 가꾸는 춘천의 딸 호남의 며느리 박정호 부장님. 이거는 제가 처음에 추석 나갔을 때 이렇게 국으로 써먹었습니다. 네. 저도 가정주부로서 아이만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이만 키우고 있다가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대통령 정부 때 여성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지역구에
여성분 하나 내기 위해서 이제 제가 추천이 됐습니다. 저는 학교 일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아이를 10년 만에 나가지고 봉사활동을 할 때 뭐가 있을까 해서 국제 로타리 3750 지구에 로타리 클럽을 들어갔습니다. 43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로타리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이제 안양에다가 안양 본 로타리 클럽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초대회장으로 영입하면서 지금 11일 때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수의 양미영 두 분께서 저희 로타리 클럽 회원입니다. 로타리 클럽 회원인데 여기 와서 알았어요. 제가 추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추천을 하셨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친구들 같이 와서 만나는구나 이런 부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정치인들이 많이 이제 와서 말씀하고 가셨는데 저도 8년 동안 이제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 안양시에서 이제 부의장까지 이제 연임을 하고 나왔는데요. 얘기했듯이 공천 여기 계신 분들 다 공천에 두 글자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지역에 당협위원장이 있으시고 이제 국회의원이 계시는데 이분들 사실은 공천을 주고 계십니다. 근데 다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당협위원장이 국회의원들 힘드시니까 다 도당으로 밀어요. 당협으로 밀어. 그래가지고 하시면서 우리는 내가 공천을 내는 거 아니니 다 도당에서 내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그렇게 하고 저도 무척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는데 8년 차면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권이 대통령은 1번이지만 저희는 아직 국회 때문에 2번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에 가 나가 이제 저기 더불어다니고 2에 가 나가 이제 국민의힘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저는 8년 동안 의정활동 진짜 발을 뛰면서 마음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다 박정훈 나번을 받아도 당연히 대 했는데 당연히는 없습니다. 표를 주십시오. 근데 결론은 이제 낙방으로 나갔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여성의정에서 진짜 한 번 한 배신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듣고 공천은 당협위원장이 낸다. 이것만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막판은 이제 다 이제 누구는 주고 안 주고 이런 말씀을 곤란하니까 당협위원장은 다 도당 밀고 서울 다 밀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지막으로는 도당에 전화해요. 다 녹음하시더라고. 자 이번에 가번 줄까 나번 줄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녹음하시 딱 드리더라고. 도당에서도 책임을 안 지려고 당협에서도 책임을 안 지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가 이러면서 현재 무마하게 넘어가는데 저는 요번에 그 떨어지면서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제서 때는 가서 이제 공식의 심사를 보는데 나번 받으시면 하실 거예요? 이러고 아예 저 안 합니다. 그 앞에 앉아가지고 저 나번 받으면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요거 봐라 건방진 거죠. 그래서 안 한다고 하는 당협위원장이 말씀하시기를 왜 나번 안 한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고 오셨습니까? 배신자를 걸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론은 당협위원장이 막판에 이제 가봐줘가지고 두 번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의장 지정으로 많이 배우셨죠? 다 꿈이 있는 분은 꿈을 가지가다 보면 꿈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여성의장 오늘 경기 정치학교 파이팅 하시면서 꿈을 이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사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굉장히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제가 정치학교라는 그 자체도 몰랐었고 한 20년 전에는 단체 생활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학교 일도 좀 많이 했었고 저희 아들을 학교 다닐 때 어머니장도 하고 분회관원대장도 해봤고 진짜 막 어머니 회장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지금 이 자리에 보니까 우리 젊은 분들이 어쩜 저렇게 훌륭할까. 너무너무 내가 지금 반갑고 진짜 앞으로 내가 저분들한테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를 생각하고만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는 사실 공부를 못했어요. 못해가지고 여성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이렇게 활동한다는 걸 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수강생분들이 젊은 분들이고 앞으로 희망이 엄청 넘치는 것 같아요. 제가 힘이 난 일이 있다면 발벗고 뛰면서 도와주고 싶어요. 저는 정치하고는 거리가 멀고요. 저는 시부모님 모시면서 시아버님, 시어머님 지금 환자시지만
저희 애들 아빠가 저를 여기까지 데려다 주기도 하고 저를 밀어주고 있어요. 당신은 사회활동을 좀 해라. 왜? 당신이 하고 싶은 거는 공부였는데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늦게나마라도 한마디 배우라 해서 제가 허락을 받고 아침에 나오면서 저희 시아버님 시어머님이 저한테 저는 탔습니다. 오늘은 내가 어떻게 저분들을 내가 기억 창고를 찾아서 기억을 남기게 해드릴까. 내가 남은 인생 저분들이 어떻게 잘 모시고 앞으로 어르신들에 대해서 많이 내가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좀 공부를 하려는데 지금 정치학교라는 공부가 저한테는 굉장히 가슴이 와닿고 뜨겁고 여기 우리 수강생분들하고 헤어지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저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한 분 한 분이 보니까 지식도 많으시고 많이 배웠고 앞으로 얼마만큼 많은 희망이 있는 한 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은 도와드릴 테니 저를 찾고 싶을 때 찾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발벗고 뛰겠습니다. 육체적으로 얼마나 뛰겠어요. 안녕하세요. 세상에 좋은 최경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처음에 올 때 아침에 나오면서 내가 왜 거기를 가야 되지? 그러면서 나왔어요. 그 차를 운전하면서 오면서 내가 거기 가서 뭐를 해야 될까? 그러면서 막연하게 왔거든요. 왔는데 여러분을 만나고 또 교육 받으면서 보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나 여기 오기 참 잘했다. 네. 그러면서 또 그런 것도 많고 제가 출근하기 전에 꼭 TV를 봐요.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님들하고 이제 나와서 이제 아나운서하고 이제 얘기를 주고받고 그러면 정당끼리 서로 자기 당이 잘났다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정치에 대해서 모르니까 정말 저는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당원이기 때문에 그쪽 편만 이제 생각하고 듣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국민의힘이 잘고 더불어당이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제 그 의원님들하고 또 이제 정치하신 분들이 그 얘기를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그때 판단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됐고 저는 정치에 대해서 뭐 하고 싶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깨웠기 때문에 저는 그걸로 만족하고 제가 이제 제 일을 하면서 이제 그 잘하고 못한 거는 제가 스스로 이제 판단하면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을 응원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산에서 최혜리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치는 아직 관심은 없는데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요. 특히 이제 요즘 뉴스에서 흔히 말하는 저는 이제 MZ 세대 중에 하나인데요. 요즘에 이제 뭐 학교 폭력 피해자라던가 아니 뭐 그런 사건들 때문에 이제 취포자도 많고 희귀꼬물이도 많고 한데요. 저도 희귀꼬물이 생활을 거의 한 3년을 했고요. 그리고 다시 사회로 나오면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정책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지금 여기도 이제 오게 된 것도 그런 생각들이라던가 이제 요새 뭐 국지연이 말씀하신 것처럼 MZ 세대에 대한 페미니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그런 걸 좀 배우고 싶어서 오게 됐고요. 여기서 좀 제가 이제 프로도 조금 바쁘다 보니까 이제 첫날도 아파서 못 오고 이렇게 해서 좀 시간을 좀 못 드리긴 했지만 많이 배우고 갈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많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참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전공이 미술인데
제가 32살에 애기 쌍둥이 딸 쌍둥이를 낳고 36살에 대학원을 들어갔어요. 애기 키우면서 그리고 동시에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하니까 같이 하게 됐어요. 근데 대학원을 바로 졸업하자마자 대학에 강의를 드셨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강의를 하니까 아이들이 처음 적응을 하는 시기에 제가 대학원을 다니니까 강의를 하니까 애들도 케어해야지, 대학원도 다녀야지, 학교 강의도 해야지, 정말 이렇게 두 가지 일을 하려니까요. 두 가지 다 놓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 저는 이제 학교 강의하고 아이들을 또 이제 케어하면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쯤 해서 엄마 학교에 선생님이 그 수학 시간에 설명을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공부를 전혀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대학 대학 교수가 될 것인가, 아이들을 케어할 것인가, 그 갈림길에서 이제 애들을 좀 잘 키우는 게 엄마가 좀 할 도리인 것 같다. 그래가지고 한양대학교에서 그때 이제 교수로 전임으로 초빙을 콜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를 거절하고 애기들만 이렇게 좀 본격적으로 키우게 됐어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좀 제가 교육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사실 좀 교육에 관련된 거를 책도 좀 많이 보고 좀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제 꿈을 포기한 만큼 아이들이 둘 다 잘 커졌어요. 그래서 보람은 있는데 또 앞으로 지금까지 26인데 지금까지는 잘해줬는데 또 미래가 또 그거는 좀 모르는 일인데 아직까지는 잘 커졌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좀 잘 키울 수 있는 나라, 또 우리나라가 교육에 정말 좀 지금 전환점이라고 생각해서 교육의 한 전담을 좀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다음에 저는 인생의 그 귀인을 세 분을 만났어요. 근데 한 분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거를 가르쳐 주셔가지고 제가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을 받았고요. 또 두 번째 이제 은사님은 대학에서도 은사님한테 제가 이렇게 또 도움을 받아가지고 강의를 바로 대학원 졸업하자마자 주셨고, 그래서 귀인을 한 번 만나기도 어려운데 세 번씩이나 만나서 저는 만남을 굉장히 소중히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특히. 그래서 제가 이게 한 분 한 분한테 제가 명함을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드렸는데 저는 그런 굉장히 인연 누구를 만나느냐에 자기 인생이 굉장히 많이 바뀐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손수 체험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만남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귀한 이렇게 만남과 또 이렇게 만남을 주선하신 우리 부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정말 우리가 오랫동안 귀한 만남으로, 소중한 만남으로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런 만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문화 콘텐츠가 여성의 힘이 문화 콘텐츠의 힘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책을 하나 썼고요. 그다음에 교육 중에 가장 관심이 많으신 분 제가 한 번 선물로 드리려고. 네. 두 분이요? 먼저 괜찮아 주세요. 먼저 한국 사람 주세요. 선생님 거의 다 나가가지고. 지금부터 선생님 나와 계시니까. 네. 순서대로. 장모님들이 네.
사람을 이야기하는 자리인 만큼 저는 이제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 호기심 때문에 이 자리에 섰던 것 같고요. 그 호기심과 함께 또 정의감도 불타고 해서 이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아요. 지역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가 이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것처럼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필요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아파트에 이제 입주를 하면서도 이제 작은 도서관 활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이제 아이 학교 입학하면서 또 이제 학교 운영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쭉 하다 보니 이제 그러한 것들이 정치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졌을 때도 그게 이제 정치 활동으로 여겨진 게 조금 아쉬움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정치 활동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시작한 이런 일련의 활동들이 정치하려고 그랬구나라는 이제 이런 부분으로 비춰지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하다 보니 제가 이제 제도권 안에서 좀 해야 하는 부분들의 필요성을 좀 느꼈고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정치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밟아 나가야 되는 건지를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고요. 이 4일의 기간 동안 하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전 평택에서 오면 되게 1시간 남짓 하면서 오는데 그 오는 시간 동안 오늘 이제 드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인연으로 뵙고 또 좋은 소식들 공유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요. 얼마나 좋아. 남서울대 교수. 응? 남서울대 교수라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서울대. 평택에서 온 제가 추천했어요. 윤영대라고 합니다. 네. 저는 배우는 건 좋아하지만 힘든 건 싫어합니다. 그래서 정치하면 왠지 힘들 것 같고 남자들이 해야 될 거 아닌가? 뭐 여자들이 뭐를 할까? 사실은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이런 게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꼰대가 있네. 그런데 그때 그게 많아. 제가 이제 수원에 살다가 평택으로 이사를 왔는데 평택 가서 편안하게 살려면 정영란 씨를 만나봐라.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한번 어디 좀 가볼래요? 하고 얘기를 할 때마다 이제 정치하는 쪽에 한번 가보게 되면 기운이 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치하시는 분들은 에너지가 좀 다르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4일 동안에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정영란 씨의 그 에너지가 나도 극성이지만 나도 한 5배는 될 것 같다. 어제 그 막 끄는 거 있죠? 그거를 팍 줄줄줄 또 허리는 아파요. 다리는 쩍거려요. 이러면서 나도 오늘 놀랐다니까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 오늘 떡을 그냥 맛있게 드셨지만 진짜. 그거 찬양만을 보면서 정영란 씨한테 한번 박수! 여기 있어 지금. 느낀 점이 뭐냐면 정치가 그 발을 정자하고 다스릴 팀인데 바르게 다스리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 그걸 생각했어요. 네. 이 4일 동안 그래 정치가 뭘 바르게 다스린다는 걸까? 여자들이 뭘 한다고 이렇게 모여서 자꾸 잘난 척하고 떠들지? 나한테 잘나면 뭐 너무 잘났니? 막 이러면서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면 바로요. 여기서 몇 명이 눈에 띄는 거예요. 제가 저 친구는 키우면 잘 되겠다. 저 친구는 좋은데 이런 게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전 사실 정치하고 2년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렵고 힘든 거고 남자들이 하는 거고 해서 다 노노했는데 이번에 4일 동안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이거 내가 나이가 많아서 직접적으로는 못 가더라도 젊은 친구들을 좀 밀어볼까 하는 생각이 이번에 좀 들었어요. 그리고 4일 동안에 제 생각이 이렇게 많이 변화된 걸 보면서 교육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 크구나. 맞아. 그러면 우리 여성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까? 이렇게 나같이 딱딱한 사람도 이렇게 부들거리게 만드는 이런 교육을 어떻게 광고를 하고 어떤 의식을 갖고 살게 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해주신 어떤 분이 하는
근데 그 이혜훈 선생님의 그 강의에 제가 사실은 마음속에 약간 이렇게 불길이 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불길이 있다면 이 한 불길은 탔지만 우리 이 사람들이 다 모이면 얼마나 활발 타겠어요. 우리 한번 야, 정치 나가야 되겠네. 정치 나가야 되겠어. 정치 나가셔. 안녕하세요. 동탄에서 온 최선아입니다. 제가 초심을 와서 지금 처음 얘 돌아갔어. 들어갔어. 저는 이제 출신이 대구라서 거의 모태 보수가 되었고 여자다 보니 그래서 정치에 원래는 관심이 없었는데 작년인가 그 대통령 후보 제가 그 선거 활동을 좀 봉사를 하면서 노회수 위원장을 알게 돼서 위원장님 여기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 받는 걸 제가 또 도전하고 이런 걸 좋아해서 여기 오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직업은 방송 작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의도 쪽에 굉장히 많이 와서 예전 생각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오니까. 지금은 동탄에 살고 있는데 전 정치라는 것이 TV를 보면은 남의 당 헐뜯고 막 그런 것만 나오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뭐 생각하는 거는 국민들을 위해서 편안하게 뭔가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정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 점점 바꿔갈 수 있게 또 여성들이 노력하면 좋을 거라 생각하고요. 동탄에 제일 필요한 게 지금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교통과 보육이 지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은 너무 신고시다 보니까 아기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봐줄 사람이 없고 맡으려면 1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 애가. 그래서 엄마들 거의 5년 동안 학교 갈 때까지 데리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발전됐으면 좋겠고 이번에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 저도 많이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 선생님들, 의원님들 직접 정치하시는 분들과 같이 이렇게 알게 돼서 너무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철철정철 용기가 나이는 있어야 돼. 나이는 좀 있어야 그렇게 사는 한마음 한뜻 준비된 일꾼 한명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2002년부터 학부모 활동을 했습니다. 학사모라고 아시죠? 네. 학사모 운동을 하고 학부모가 우리 그 정교조와 싸워가지고 우리 정교조 교육은 우리에게 안 받는다 이런 목적을 하에서 정교조와 싸우는 일을 열심히 해서 정교조가 그때 박근혜 정부 때 무산됐었죠. 근데 어느 날 또 부활됐어요. 그걸 계기로 해서 열심히 학부모 활동과 또 학교의 모든 행정적인 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사회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학교는 정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교육 발전을 위해서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곳이죠. 그래서 학부모 활동을 하다 보니 그걸 기초로 해서 의회를 들어오게 돼서 10대 수원시 10대 의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 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저의 모토를 정하고 여러분들의 보탬이 되겠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함께 활동하다가 수원시에는 해경동 홍실 뽑는 이런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1976년부터 시작해서 제가 11대 해경동 홍시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봉사활동과 또 우리 수원시에서 원하는 모든 봉사활동, 소통 이런 걸 통해서 뽑는 건데요. 제가 거기 11대 해경동 홍시로 뽑히게 됐고 그 뽑는 순간은 우리 수원 시민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거기서 뽑게 되는데 거기서 저는 인기상을 받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인기상으로 이게 끝나는구나 생각했는데 다음에 대상에 해경호 홍시로 한명숙을 부르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이제 올해 다시 뽑는데 제가 11대 해경호 홍시하면서 수원시 홍보대사를
5년간 했고 그 다음에 의회 들어와서 의회 활동을 했고 이번에 또 이제 14대 해경부 홍치를 뽑는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들어가면 공지대가 있고요.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소원 조건이 있습니다. 수원시에서 3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봉사활동 점수, 또 주민과의 소통, 여러 가지 행동의 거지, 행동 거지에 대한 이런 시비가 있는데 한번 이번에 10월 9일인가 6일날 있으니까 그 행사에 오시면 더 다른 또 우리나라의 또 그런 역사가 있구나. 정조에 대한 제22대 정조대왕의 그런 역할이 어떤 거, 효신 어떤 걸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구경 오세요. 네. 그 다음에 저는 여러분과 이렇게 공부하게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는데 이번에 또 권은희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이렇게 좋은 교육과 또 미래에 희망이 있는 여러분과 함께 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두천에서 40살 김은미입니다. 멀리서 왔네. 저는 13살, 5살 두 아이의 엄마고요. 그리고 대학에서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15년 동안 사회복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현재는 방문요양이라고 알고 계시는 동물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방문요양의 장점은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어디든 전국으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방문요양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저한테 문의할 게 있으시면은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제 PR을 잠깐 하자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노인복지센터의 센터장을 하고 있고 봉사단의 단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을 공동체의 대표를 맡고 있고 저희 제가 동두천에서 왔잖아요. 동두천시 복지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을 하고 있고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위원,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양주교육청 미래교육포럼 학습복지분과위원, 주민자치위원회 분과장,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 상임위원회 위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40살밖에 안 되는데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으니까 주위에서 너 시의원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너가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해야 되는 건가? 내가 이렇게 궁금한 것들이 나는 복지사각지대가 궁금하고 사회복지를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자타공인 동두천의 잔다르크로 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복지에 정치인가 보다, 내가 해야 되는 게 정치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쯤 동두천 전 시의원인 정재수 의원님이 여기 한번 가봐라 해서 사실은 제가 하고자 하는 게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왔는데 사회자 이 교육을 통해서 한 가지 확인된 거는 정치를 해보고 싶다,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직 남편의 지지는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는 것도 막 북콘서트 간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고 왔었는데 제가 지금 여기 사회차 하면서 느낀 소감은 잘 모를 때는 정치할 수 있을 것 같아. 저 시험보다는 내가 잘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사회차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니까 앞으로 이거를 마치고 종강하고 나면 더 큰 커리큘럼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과정 하기 전까지 제 스스로 정치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그리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지 좀 고민해보고요. 여기 계신 분들 주위 분들이랑은 통성명도 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사실 말 한마디도 못 해보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과정에서 다시 만나서 더 친분 쌓고 오래오래 좋은 인연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멀리서도 왔네. 뭐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주시 김보경입니다. 파주도 왔네. 마지막입니다. 들어올 땐 처음 했는데 정답이네. 정말 이것도 어떻게 알았지? 그래요? 정답하겠습니다. 한국여성의정 경기정치학교에서
제가 한국여성의전 경기정치학교를 듣게 된 계기는 먼저 이 교육을 받고 너무 도움이 되신 선배님의 추천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교육을 듣기 전까지는 막연한 정치 초년생이었습니다. 이번 교육 중에 말씀해 주셨고 여기 계신 선배님들께서 해주신 말씀처럼 지역의 취약계층 중에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 학생들과 학교가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한 봉사를 자체로 제가 15년 동안을 넘게 해왔습니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구체적으로 뭔가를 한다면 그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특수교육 박사과정도 공부하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 제가 현장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조례 혹은 정책을 통해 잘 전달되어 그들의 체감으로 느끼게 하려면 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지방선거에 도의원으로 출마를 했지만 좋은 결과는 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 덕분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 덕분에 저는 얻은 것이 훨씬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번 교육과정에 고든희 교장 선생님의 강의 시작으로 교육마다 훌륭하신 분들의 강의를 통해 제가 생활 속에서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부분을 이번 교육을 통해 좀 더 나은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육과정 중에서도 저는 모든 것이 배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권은희 교장 선생님 그리고 운영위원님들 그리고 그들의 팀워크와 서로 배려와 존중 그리고 여기 오신 수강생 선생님들에게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열정을 느꼈습니다. 저는 보는 자체만으로도 제 마음에 위안이 되는 아주 큰 힘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교육을 함께 듣게 된 우리 동기재 선생님 또한 큰 인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한 곳을 바라보며 동력자로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동기가 되길 바라려 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교육을 받으면서 정치뿐이 아닌 바른 여성 정치인이 되려면 이번에 있는 쉬마 가정 교육을 더 받아야 한다고 깨달았습니다. 개인 소감문을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이번 교육 과정의 시작과 끝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반드시 당선입니다. 분명히 됩니다. 화이팅! 내가 같은 게 아니라 되겠네요. 100% 됩니다. 됐어. 투표를 많아도 걱정하지 마시오. 다 주더라. 수당 우리 수당 주시오. 다 주더라. 수당 뭐? 여기는 주시오. 여기는 막. 이게. 아니 뭐야. 뭐야? 아빠 포인트 맞았는데. 역시. 오, 대박. 헐. 대단해. 대단해, 다들. 일자라 이효진. 저기도 뭐 나왔었나 봐. 저봐. 사진 있잖아. 아니요? 한국 여성의원 정치. 안녕하십니까. 일 잘하는 보통사람 이효진입니다. 지금 3분이라는 시간 때문에 약간 좀 시간이 촉박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우선 우리 한국여성의정 경기정치학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 권은희 학교장님과 그리고 운영위원회 그리고 운영진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우리 박수를 한번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지금 자료를 준비를 하는 거를
네, 우리 노트북 있는 쪽에다가 대고 주세요. 노트북 있는 쪽에다가 대고. 네. 여기서 그냥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처음 제가 어제 우리 학부장님께서 자기소개에 대한 거를 본인을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준비를 하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오늘 파워포인트로 준비해서 발표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사실 좀 밤을 좀 새워서 라인이한 할 필요 없어요. 한다는 게 대단한 거지. 그래서 어제 이제 집에 가고 난 뒤에 이 자료를 좀 준비를 하게 됐는데 사실 조금 많이 짧은 시간에 좀 이렇게 자료를 좀 정리를 좀 하다 보니까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저를 좀 소개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서 한번 충실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창업 정책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창업 정책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창업과 정책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같은 어떻게 교집합이 있다고 좀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교집합이 있습니다. 왜 이 교집합을 제가 생각했냐면 그전에는 정책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 국회의원님이라든지 의원님이 이런 부분을 수립을 하고 만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창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제가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사업계획서 우리가 작성할 때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솔루션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난 뒤에 그거에 대한 시장 조사, 시장 분석 그리고 경제 행사를 어떻게 우리가 분석해서 우리가 이겨가 나갈 수 있나 그리고 난 뒤에 비율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어떻게 이걸 홍보를 해서 예상 매출을 어떻게 올리고 그리고 로드맵을 어떻게 짜서 할 것이냐 여기에 우리의 팀은 누구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는 그 과정에 저는 공통분모를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시장조사의 분석과 그리고 시장조사에서 나온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가공하고 편집하고 디자인할 것이냐 저는 여기에 많은 중점을 좀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일이 기획, 마케팅, 디자인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내가 참 잘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저는 IF 여러분들 아시죠? 저는 그때 IT 1세대로 들어가서 당시 이제 그 웹 디자인이라든지 아시죠? 코딩을 했던 그런 업무를 했었고 그 다음에 2015년에는 창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 정책을 전공하고 그리고 이 창업과 관련해서 꼭 성공을 하고 싶어서 창업 컨설턴트 학을 또 다시 공부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사실 저희 인생의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됐는데요.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사실 지금 꿈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 지금 그 창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규제에 대한 문제점 이런 걸 어떻게 좀 개선을 해서 조금 더 창업가들이 좀 활성화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까 참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러한 것을 제가 여기 한국 여성의정 정치학교에 와서 제가 그거를 좀 알게 좀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지금 이제 한국여성의정의 경기정치학교에 이제 학생이고요. 그다음에 한국여성벤처기업협회 그리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에서 전담멘토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엑셀레이터에서 킹고스프링에서 파트너 그리고 전담 멘토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생교육원에서 교육기획인업 운영을 하고 있고 출판사를 통해서 출판을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이제 목차부터 기획을 좀 잡아서 좀 출판할 수 있게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여성들이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요. 1. 가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는 일가정 확립이라고 해서 많은 정책들이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왜 여성분들이 그러니까 출산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 그 이유가 여러분들 어떤 거라고 좀 생각합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한국여성대책협회라든지 또는 다른 활동을 통해서 저출산의 문제점에 대한 부분과 창업의 연관성을 지금 연구하고 그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창업이 또 노인복지랑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지금 노인 요양복지 하고 계시죠. 또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저는 앞으로 저의 이제 아젠다를 하나 가져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지금까지 그런 경력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전문가들을 지금 이렇게 같이 네트워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저를 성장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은 그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그거에 대한 걸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저희 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 많이 배우고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제 꿈이 있다면 사실 저는 정치인 하기는 사실 제 성격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앞에 나오면 많이 떨잖아요. 첫 번째. 그리고 이제 이제 그런 부분. 근데 저는 어떠한 자리에 있던 무슨 일을 제가 하든 우리 여성 창업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저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도 저는 여러분들하고 꼭 같이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저기 일 잘하는 교통사랑 이효진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잘하고 있어. 아우 대단해. 아우 대단해. 오. 해야 돼. 여기 이 핸드폰에 있는 거예요. 한번 나가시지. 아니야 다 나가실 분들이야. 나는 그래 말고. 저기 상황인데 상황. 야. 아니 잘라서 그래. 그게 잘 안 돼. 아까워. 머리 숙이지 마시고. 거기서 안 열려요? 안 하신 거 아닌가? 안 했잖아. 했어? 자, 이제 여기 해야지. 3분 남았어. 우리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했는데 그때는 사실 여러 명이 하니까는 저런 사람이 이제 앞으로 같이 공부할 건가 보다 했죠. 네. 그런데 이제 4일 지나고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보다 더 친숙하고 이제 저 사람 뭐 하는 줄 알겠어. 앞으로 정말 친하게 지내야 되겠네. 또 자주 봐야 되겠네. 이런 생각 들죠? 네. 지난번 제가 대구에서 2년 또 경기에서 5년 지금 7년 정치학교 하고 있는데요. 이번 기가 가장 수준이 정말 날로 높아져 가지고 이번이 가장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서로 굉장히 그냥 이 방에 들어오는 사람이 따뜻하다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막 서로 이렇게 그냥 무관심하고 이런 게 아니라 딱 들어오는 분위기가 따뜻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현우 국장님, 그렇죠? 네, 이리 와보세요. 우리 한국여성의정 그 여성정치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운영국장 이은옥 국장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사실 아기가 아직 어린데 여성정치 한국여성의정이 일을 하다가
애 때문에. 그래서 육아휴직을 하고 금년 3월에 다시 복직을 했어요. 지금 정치학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잠깐 인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성운전 운영국장 이은옥입니다. 원래 경기정치학교는 사실 권은희 교장님께, 의원님께 거의 저희는 이름을 하고 항상 이제 가끔 이렇게 와서 보면 너무 가족 같고 화기애애하고 단단하고 또 끈끈한 정이라고 할까요? 말씀하신 대로 오늘 떡도 그냥 또 어렵게 준비해 주시고 막 이런 부분들이 참 보기 좋고 또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들도 충만하셔서 너무 보기 좋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심화과정 말씀하셨는데요. 전문가정도 제가 8월이나 9월쯤에 빨리 준비해서 계속된 만남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은 기회 되길 바랍니다. 참 많이 세워주세요. 네. 오늘 요거 끝나고 난 뒤에 한 30분 동영상 편집에 대해서 우리 정연아 선생님이 이제 하려고 하는데 아까 그 보내준 게 무슨 동영상이에요? 제가 여기서 핸드폰 이은지 간사님 핸드폰으로 찍은 거예요. 여기서 해가지고 해는 거를. 불로 편집하는 과정을 찍어서 보냈는데 너무 길다 그러시네. 안 되네. 과정을.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그냥 말로 할게요. 그러면 10분만 잠시 쉬시고요. 네네. 아니 여기 우리 한 분 소개 안 했어요. 그래요? 네네네. 네네. 네. 다녀오셨어요? 네. 얼른 나가세요. 네. 부산? 대단하다. 부산에서 왔죠. 부산? 오. 귀여워. 세상에. 그러니까 이거 죽겠어. 네. 요리가 제가 대단하다. 먼저 넘어가려고 했는데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온 최희정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첫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성학과 석사 과정을 하고 있고요. 석사는 사실 서울대 나오고 학교에서도 짧게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해외 제품을 무역하고 무역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통신 판매를 하고 있고 석사 과정이랑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국민의힘 여성위원이고 부산에서는 보수청년단체 바른청년연합의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 서울에서 바른여성인권연합에 속해 있고 최근에 한 달 전쯤에 아동의 권리보장이라는 세미나를 시의에서 했었는데 그때 잠시 짧게 발제를 맡은 적도 있습니다. 네, 저는 정상가족을 파괴시키는 신페미니즘적인 정책보다는 어제 배웠듯이 하늘에서 부여받은 자연법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등 모든 국민과 밀접한 저출산, 여성 경력 단절, 남성 출산 육아 등 정상가족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고 싶습니다. 현재 제가 속한 바른청년연합에서는 보수주의 가치관에 따른 정치, 경제, 교육 등의 내용을 담은 자유시민교육이라는 온라인 중교육을 통해서 벌써 지금 7기 교육을 막바지로 하고 있고 약 300명 이상의 수강생들도 배출해내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이는 건강한 나라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경기 여성의 한국인민이란 경기 정치학교에서도 많은 교육을 받았고 저희들이 또 느낀 것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교육을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들 모두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원고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를 저기다 보내라고. 그거 없어? 아니 샌드엔이에요. 샌드엔이에요.
아니 깔았다가 쌤 지우면 돼. 쌤 그러면 저 1년 보내면 동영상의 내용이 뭔데요? 편집하는 과정을 다. 그냥 그거 없으면 안 돼? 아니 없으면 대로 해야죠 뭐. 없는 대로 해. 네 할게요. 이게 지금 용량이 꽉 차서 그것도 잘 안 아니. 그래? 그게 아니라 내용량은 안 가. 아니 제가 그리고 이게 꽉 차 있어서 잘 안 깔려도 아니야. 내용량이 안 가고 여기 애니메이어 뭐. 샌드 애니어 깔으라고 된 거 아니야. 깔아서 보내고서 그 지우면 되거든. 아니 그건 아는데 내가 이게 앱이 안 깔려. 샌드 애니메이어도 못 갈 정도로 꽉차 있어서 깔아야 되나? 파일 보내. 내 파일을 보내면 되죠. 몇 퍼센트네. 아 내가 이게 몰라. 아 여기 있네. 내 파일 어디 있어? 진짜 매일 내 파일에 용량 찾아봐 봐봐. 저장물만 찾아봐 저장물. 내가 이게 뭘 몰라. 그러니까 되는데.